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전 세계 식량 수급 상황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곡물류를 비롯한 각종 식품 가격이 치솟으면서 식량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날씨학기론에서는 전쟁이 낳은 기근 현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세계 식량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저희도 계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우선 식량 가격 얼마나 올랐나요?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올해 2월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140.7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전월 대비 3.9%, 1년 전 수준보다는 무려 20.7%가 올랐는데요. 네. 식량 가격 지수라는 것은 전체 식품의 물가 지수를 평균의 지수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서 2016년의 평균을 100으로 보고 환산한 지수인데요. 예.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2020년 하반기부터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가장 상승폭이 큰 것이 유지류인데요. 유지류는 해바라기와 같은 식물성 기름을 말하고요. 예. 유지류 가격 지수는 2022년 2월 평균 201.7포인트로 전월 대비 8.5%, 전년 동월 대비로는 36.7%가 상승을 했습니다. 예. 이 외에 쌀이라든가 밀이라든가 콩 등의 곡물 가격 지수는 144.8포인트로 1월보다는 3%, 1년 전보다는 14.8% 상승을 했죠. 같은 기간 유제품과 육류 제품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네. 지금 유지류도 그렇지만 곡물 가격 상승률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다 보니까 곡물 수출량이 급감한 게 바로 지금 가격 상승의 원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2월에 이제 세계 밀 가격이 2.1% 상승을 했는데 네. 이것은 이제 곡물 수출 대국인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인한 물량 부족의 불확실성이 그 영향이 가장 컸다고 보고요. 지금도 이제 식량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최대 밀 생산국의 생산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네. 네. 지금 우리나라의 밥상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곡물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식량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해서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45.8%로 국내 인구의 식량 절반 이상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요. 사료용 곡물까지 포함한 곡물 자급률은 21% 수준입니다. 예. 채소류, 과실류, 육류 등의 자급률도 2010년 대비 3.5에서 6.9%까지 떨어졌고요. 네. 곡물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품목은 밀인데요. 제2의 국민 주식으로 자리매김했지만 밀 자급률은 2010년 이후 단 한 번도 2%를 넘어섰던 적이 없습니다. 네. 2010년 1.7%였던 밀 자급률이 2019년에 오히려 0.7%까지 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밀, 옥수수, 콩 등 곡물은 미국, 중국으로부터 전적으로 수입해서 충당해야만 하는 세계 최상의 곡물 수입국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권장하고 있는 적정 재고량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곡물 수급이 불안정한 나라이기도 하죠. 만일 무역 전쟁이라든가 이제 팬데믹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식량 문제가 닥친다면 상당히 식량 문제가 위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안보 측면에서 이런 것들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쌀이나 밀이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급률이 그렇게 낮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은 곡물 수출국과 협약 체결로 비상시에 우리가 필요한 물량을 구입할 수 있는 체계를 좀 구축해야 할 것 같고요. 네. 해외 농업 개발 사업에도 전폭적인 투자가 좀 필요하고요. 또한 밀이나 콩 전문 생산 단지라든가 저장, 처리 시설, 유통 관리 등 인프라도 대폭 좀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예. 식량 생산 효율 증대 기술에 대한 개발에도 좀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영토의 제약으로 경작지를 넓히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생산되는 식량이 늘어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스마트 농법 등 ICT 기술이 접목되는 농업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네. 특히 가뜩이나 식량 부족 문제가 심각했던 저개발 국가 사람들이 더 큰 걱정이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뭐 중남미라든가 이제 아프리카 등 이제 기존에 굉장히 이제 식량이 부족했던 나라들이 더 큰 네.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예. 이들 국가들은 이제 분쟁과 함께 극단적인 기후재난 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서 식량난이 정말 굉장히 악화된 상황이었거든요. 실제 2021년 11월에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극심한 식량 부족으로 기아 인구가 최고에 달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제 보고서에서 홀리오 베르데게 FAO 지역 대표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수가 거의 79%가 증가했다라고 말했는데요. 식량 불안은 이 지역 인구의 41%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네. 2020년에 인구 10명 중 4명, 그러니까 약 2억 6,700만 명이 중간 또는 심각한 식량 불안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네. 이 수치는 2019년에 비해서 6천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서 다른 세계 지역과 비교해서 가장 많이 증가한 수치인데요. 남미에서는 2014년과 2020년 사이에 중간 또는 심각한 식량 불안의 유병률이 20.5% 증가를 했는데요. 네. 식량이 바닥이 났거나 하루 이상 굶는 인구가 2014년에 4,760만 명에서 9,28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또한 2021년 7월에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아프리카 동부 지역 또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식량난이 심각하다고 밝혔는데요. 예. 에티오피아라든가 마다가스카르에 대해서 발령되었던 식량 최고 경보는 현재는 남수단, 예멘,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들 국가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의 식량 불안과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추가로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식량 위기 문제가 정말 현실로 다가왔네요. 자, 전쟁에 대한 불안감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도 지금 식량의 어떤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문제도 좀 짚어주시죠. 이제 세계기상기구는 2021년 10월이었죠. 이제 극단적인 이런 기후 재난이라든가 뭐 날씨 이런 걸로 해서 식량 문제가 아주 심각해졌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제 가장 큰 기후 요인으로는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라니냐가 발생했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상기후가 많이 발생하면서 대가뭄, 대홍수, 극단적인 기후재앙이 발생을 했는데요. 아프리카라든가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지역에서 계속되는 가뭄, 또 이 지역에선 또 그 극심한 폭풍이나 사이클론, 허리케인까지 같이 닥치면서 식량 부족 문제가 완전히 이제 일상적인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예. 데이비드 월러스 웨일즈는 그의 책 거주불능 2050에서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수확량이 10%씩 감소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세계 말에 지구 온도가 만약 5도 상승한다면 세계 인구는 지금보다 50%가 증가하는 반면에 먹을 곡식은 50%가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기온이 상승할수록 이 작물 수확량이 갈수록 줄어든다라는 걸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기온이 상승하게 된다면은 이 홍수라든가 이런 비가 더 많이 오게 되거든요. 네. 다음에 이 병해충들이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식량 생산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의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는 70% 이상 지역의 농업 생산성 저하를 유발함으로써 세계 식량 생산과 식량 안보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건데요. 네. 미 항공우주국은 2021년 9월에 기후 위기로 인해서 나타날 농작물 생산의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렇게 되면 식물 성장에 도움을 주면서 충분한 물이라든가 다른 영양분이 있다면 농작물 수확량이 증가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식량의 영양분 문제인데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밀이라든가 보리, 쌀은 더 빨리 자라고 더 커지기는 하는데 네. 단백질이라든가 미량 영양소 함량은 비례적으로 더 낮아진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들이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2도 높은 미래의 전지구 밀 생산량을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온대 지역에서의 밀 생산량은 5% 정도 증가를 했지만 중남미라든가 아프리카에서는 약 2에서 3% 정도 감소를 했고요. 예. 특히 전 세계 밀의 14%를 생산하는 인도를 포함한 더운 지역의 생산량은 더 줄어들었는데요. 기온이 높아지면 작물이 더 빨리 성숙을 하면서 곡식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식량 생산이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물 문제도 있는데요. 네. 기후 위기는 비와 강설 패턴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뭄이라든가 뭐
대홍수 등 이런 극단적인 결과를 낳고 있거든요. 예. 일부 지역은 너무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더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것이죠. 네. 몬순은 예를 들어서 몬순은 동남아시아에 더 많은 비를 내릴 수 있는데 미국 서부라든가 호주, 아프리카 그리고 중남미에서 가뭄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극심해지는 물 분포 차이는 식량 생산을 더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사실 지금이야 기근 현상이 먼 나라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나라도 곧 다가올 그 식량 위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직접적인 타격을 입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B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